자, 부등식 보세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게 지금 방금 했던 1차보단 좀 더 쉬울 거야. 대신에 자, 외울 걸 좀 외울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2차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고 이게 0보다 크다, 내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우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 얘기 잘 들어봐봐.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은 함수를 배웠고요. 함수를 배우기 전에 뭘 배웠는지 알아?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럼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요,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방정식하고 함수를 같이 배웠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같이 배웠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역할은 함수 그래프 관점에서는 누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교점의 X좌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 누구랑 누구 나와? 빨리 그냥 불러봐요. 2하고 3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은 교점으로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랑 Y는 0은 누구 축? X축. 자, 요거랑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로 해석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 관계였죠. 그럼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을 거고 그 두 점의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3이었다. 이게 방정식과 함수 사이 관계였어요. 맞아요? 자,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함수랑 부등식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방정식이랑 부등식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봐. 부등식의 풀이는 결국에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푸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해를 가지고 부등식의 풀이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볼게. 1차 갖고 한번 해볼게. 더 쉬운 것 같고. 자, 3x-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3x-2라는 1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3x-2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한 번에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거 만족하는 X값 누구야? 3분의 2지. 자, 이거 그래프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은 Y축, X축 이렇게 딱 그려준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교점 X좌표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넘기고 x가 누구보다 크다가 나와요.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 3분의 2가 뭐였어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자,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 x좌표였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던, 부등식을 풀던, 함수를 해석하든 자, 얘가 얘고 요 놈이 얘다. 일단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부등식 해석은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y는 3x-2라는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래프에서는 0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우리가? 그래프 관점에서는 이 0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기서 이 0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x축이라 해석했죠. 그쵸? 그러니까 y는 3x-2라는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얘가 얘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니까 x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온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3x-2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이 부동색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3분의 1을 기준으로 3분의 2의 오른쪽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이 2차 부등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fx라는 어떤 식이 있고 gx라는 어떤 식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적어줄게. 한번 잘 봐봐. y는 fx란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y는 gx라는 어떤 함수보다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가 얘보다 위치 관계상 위에 있다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것이다. 이게 부등식의 풀이의 해석이에요. 오케이? 일단 이해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라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 몇 개 생겼어요? 일단 3개 생겼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값들을 내가 대입을 했을 때 특정 x값을 막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fx가 위에 있는 거야? gx가 위에 있는 거야? gx가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요런 데는 되겠구나. 여기 네모값이라고 좀 할게요. 그럼 네모로 넣었을 때는 여기고 직선 입장에서는 네모로 넣었을 때는 fx에서는 위에 있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크다는 위에 있다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라고.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풀어주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냥 덧칠 한번 해볼게요.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는 요때랑 요때인 거 맞죠? 이렇게 분홍색 덧칠한 부분이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예요. 그걸 만족해주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여기를 만족해주는 x의 범위는 x가 감마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의 범위가 된다. 요런 x의 범위에서는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그럼 자, 다시 해볼게. 부동호 방향을 좀 바꿨어.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 관점으로. y는 fx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gx보다 이번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래에 있다를 푸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도록 하는 누구의 범위를 찾는 거다?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부등식의 해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는 뭐였어요? 실근은 교점의 x좌표였던 거고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찾아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번엔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y는 gx인 거예요. 자, 교점 몇 개 생겼다? 2개 생겼죠? 이렇게 별값, 네모값. 그러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빗금친 부분을 만족해준 x의 범위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x의 범위 불러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디랑 어디야? 범위가. x가 별값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x가 또 별값, 그 네모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부등식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해석하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그냥 그냥 넘겨서 2로 나눠주면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렸던 거야. 근데 복잡한 상황에서는 계속 써야 되는 해석은 뭐다? 부등식은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바꿔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그럼 한 번만 정리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 자리가 0이면은 0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번엔 x축 보다 얘는 위에 있다. 얘는 아래에 있다. 크거나 같다는 위에 있거나 만난다. 작거나 같다는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만족한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할 거예요. 자, 111페이지에서 775번을 보자. 자, 요거를 먼저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775번이에요. 그 다음에 776번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 y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색칠하면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근 마이너스 2하고 3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y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예요. 그럼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는 거는 칠해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딱 교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을 만족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에도 등호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괜찮지? 자, 777번이랑 778번 보자. 얘는 그림을 그리면 먼저 이렇게 2차 함수가 위로 블록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이 알파랑 감마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게 하나가 델타고 하나가 베타예요. 이렇게. 자,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777 보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778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풀 거예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죠. 그러면 그냥 부를 수 있겠니?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야 아래에 있다야? 아래에 있다를 만족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죠? 위치 관계로 봤을 때. 그러면 노란색을 만족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가 베타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또는 x가 델타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 풀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래프를 맨날 안 그릴 거야. 근데 지금 적응을 할 거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자, 얘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이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래프 그릴게요. 자, 얘는 y는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780번 봐봐요. 자, 780번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분홍식을 풀겠대요. 얘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은, 그럼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묶었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얘도 지금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럼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 이번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781번 5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5,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하면은 5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할 건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교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맞죠? 자,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러면 어디랑 어디야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랑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 맞죠? 자, 결론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들은 됐나요?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등식의 해 기준이 방정식이 근인 거잖아. 얘네들이 다 방정식이 근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다 방정식이 근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작다를 푼다는 거는 근을 기준으로 사입 범위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작다를 푸는 거는 사입 범위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크다를 푼다는 거는 바깥 범위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래를 볼록하고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얘가 실제로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2차 함계수는 a라고 할 거고 a가 0보다 큰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자, 얘가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를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거는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의 바깥 범위가 되는 거고. 맞나요? 아래에 있다를 만족하는 건 무조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등호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서 해보니까 아래를 볼록한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는 바깥 범위, 작거나 같다는 사입 범위로 바로 부등식을 풀어줄 수가 있다. 이게 일단 결론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거를 알고 다시 남은 거를 해볼게. 782번을 보세요. 782번 보면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 2차 함계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2x-1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거예요. 아래를 볼록했을 때에는 근을 먼저 구하고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1이 근인 건데 크거나 같다는 그냥 바깥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그냥 바로 써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자, 근데 만약에 783번 같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요.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이해를 해봐요. 얘들아. 위로 볼록할 때랑 아래로 볼록할 때 가장 큰 차이야. 자, 근이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예요. 얘는 알파 베타의 사입 범위야, 바깥 범위야? 바깥 범위죠. 얘는 알파 베타의 사입 범위야, 바깥 범위야? 사입 범위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할 때는 크다가 사입 범위로 뒤집히죠.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양수였을 때 기준으로 크다는 바깥 범위, 작다는 사입 범위가 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음수가 주어진다면은 아 이게 상황이 뒤집히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곱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양수를 만들어줘 버리면 얘가 x-3이랑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784번은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얘 완전 제곱식이네. 자, 해석을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자, 아래를 볼록하고 x축에서 접하고 있죠. x가 2분의 1일 때. 그럼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x범위는 누구예요? 원래 해석은 그래프로 하는 거니까. 자, 방금까지 했던 거는 다 이런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근데 지금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x축이 접했잖아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분의 1일 때는 딱 접했고 2분의 1이 아닌 다른 x값들은 대입하면 어때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요거의 부등식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x가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유진 이해된 거야? 어디서 이해 안 됐어?
요 지금까지 한 건 된 거야? 또 해볼게요. 786번을 보자. 786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죠. 자, 해석을 한번 적어봅시다.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누구의 범위 구하는 거다? x의 범위 구하는 거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나중엔 편해지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접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아래에 있을 때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거 바꿔볼게 문제를. 자, 이 상황에서 부동호 방향만 바꿔줄 거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그래프는 일단은 위에 있죠? 거의 대부분 순간 위에 있는 거고 딱 x가 마이너스 1일 때면 x축이랑 만났죠? 그러니까 어떠한 x값을 넣더라도 크거나 같다는 다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등호가 빠졌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0보다 큰 거야? 0인 거야? 0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x값 넣었을 때는 0보다 큰 거는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서 이거 괜찮아? 자, 유형으로 좀 넘어갈게요. 812번.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에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만났고요. 여기가 또 2예요. 자,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냐면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부등식의 해가 사실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를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위에 있는 부등식 되는 거 이해돼요? 근데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이항을 한다고 해서 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푼다는 거는 얘를 푸는 거고 같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은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의 상호관계를 봤을 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건 어디야? 여기죠. 이만큼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답을 불러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814번 하나만 연습해보자, 얘들아. 그림 그리고 있을게.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야. 자, fx하고 gx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거나 두 번째는 둘 다 fx하고 gx가 0보다 작다니까 둘 다 동시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fx하고 gx가 둘 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fx는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a부터 c까지잖아. 얘는. 오케이? gx는 위에 있는 거 언제예요? b하고 d를 기준으로 x가 b보다 작을 때랑 x가 d보다 클 때죠. 됐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수직선을 그려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에서 보이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a, 그 다음에 b, c, d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a부터 c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D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겹치는 범위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A부터 B까지죠. 아, 그래서 1번 상황에서는 부등식 해가 A부터 B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fx하고 gx가 둘 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fx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게 x가 a보다 작다 또는 c보다 크다가 되는 거. 여기서 부동호 방향만 뒤집어주면 되겠지. 얘도 여기서 부동호 방향만 뒤집어주면 되겠지.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직선 또 그려봐봐. 어차피 a, b, c, d 이렇게 있으니까 a보다 작다, c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범위 누가 되는 거예요?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해석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아예 절대값 막 기준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쉬울 거야 사실은. 그쵸? 자, 이해 갑시다.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넘깁시다. 5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차함계수 음수네. 양수인 게 우리 입장에서 편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2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함계수 양수였을 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의 바깥 범위, 안쪽 범위. 안쪽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그래프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 상황은 그냥 바로 안쪽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x의 개수는 누구야? 3, 2, 1, 0, 끝. 그죠? 그래서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유형 3번. 요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819번. 잘할 수 있겠지 이제? 절대값인데. 얘들아 제발 오늘 연습한 게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지?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x가 누굴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해야겠구나.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풀리는 거야? 마이너스 곱해서 풀리는 거야? 그냥 풀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가. 그럼 마이너스 3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면 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여기서 사입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신나가지고 이것도 답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기준이 뭐였으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가 기준이니까 쟤랑 쟤를 고려한 최종 답은 누구예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무조건 수직선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애초에 기준 자체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아예 답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 그냥 풀러 마이너스 곱해서 풀어. 마이너스 곱해서 풀죠. 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다 넘기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럼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사입범위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신나가지고 이거 답이라 쓰면 안 되고요. 누구 고려해야 된다? 2분의 1보다 작다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누구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범위는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바톤터치 이어달리기랑 비슷한 거야. 자, 2분의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합친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정수의 개수 몇 개예요? 8개예요. 자, 양쪽이 다 정수였을 때 자, 요거 하나 참고로만 들어봐봐. 양쪽이 다 정수였는데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면은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봐. 만약에
2보다 크고 x가 한 10보다 작거나 같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포함해야 되는 정수가 누구부터야? 3, 4, 5, 10까지 가는 거 맞지? 그럼 앞에 1, 2가 있었다 생각해봐봐요. 그럼 1부터 10까지가 10개인데 2개가 빠지는 거니까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그냥 뭐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빼기만 하면은 정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등호의 위치가 바뀌면은 정수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정수의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등호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빼기만 하면 된다. 그냥 등호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정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을 빼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때가 그냥 빼면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뺀다는 건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1을 다시 빼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유형 4번. 자, 822번 봅시다. 자, 822번 보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 자,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누구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하자. 2차 부등식의 이차항 계수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은 바깥 범위, 양수일 때 작으면은 사이 범위라고 했어요. 근데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2차항 계수를 모를 때는 요 방향이랑 여기 해 방향을 통해서 2차항 계수를 유추할 수 있다야. 자, 크다를 풀었는데 양수였을 때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 돼야 되죠. 그러면 바깥 범위로 나왔으니까 A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는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은 쟤를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뭐다? 근이다. 얘를 우리가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쓰면 A값이랑 B값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지? 두근의 합은 얼마야? 합은 마이너스 6인데 근각에서 관계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 다음에 곱은 5인데 근각에서 관계 쓰면 A분의 10이잖아요.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2 나오고요. A가 2일 때 B값은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죠. 그래서 A, B가 아예 결정이 됐습니다. 자, A가 2고 B가 10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또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이차항계수 양수니까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지금? 사이범위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넘어가시고 유형 5번. 자, 유형 5번 보면은 826번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풀었는데 만약에 얘가 2차항 계수가 양수였으면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죠. 근데 지금 부등식의 해가 무슨 범위로 나왔어요? 바깥범위로 나왔죠. 그럼 fx의 2차항 계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은 fx는 잘 들어. 마이너스 3하고 2는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바깥범위, 사이범위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잖아. 2차 부등식은.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하고 2는 방정식의 근인 거고 근을 알면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fx는 A라고 한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인정? 근데 A의 범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라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 했을 때 누굴 구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요거의 해를 구해달라고요. 그럼 f-x는 그냥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요거 해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자,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면은 x-3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번이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가 되면서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2랑 3이죠?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헷갈리면 그냥 마이너스를 양변으로 나눠서 부동호 방향 바꿔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2차 함계수가 양수였을 때 작거나 같다니까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사입범위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도 헷갈리지 않아요. 하면 해도 돼. 자, 들어봐봐. 원래는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a가 부호가 음수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인데 원래 양수였으면 바깥범위인데 음수였으니까 사입범위로 풀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줘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부호 때문에 실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수를 항상 양수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하나 연습하자. 자, 827번 그거 연습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시간은 딱 될 것 같아. 왜? 엄마한테 한번 해줘요. 왜? 왜요? 어? (827번) 하나 해보시고요. fx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다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의 사입범위가 나왔어요. 작다가 사입범위가 나왔다는 거는 fx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2는 누구의 근이다? 그냥 fx는 0이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는 fx의 식을 아예 세워버릴 수가 있죠. fx의 2차 함계수는 양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는 누구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냐면은 요거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해를 위해서 일부러 식을 다 쓴 건데 잘 생각해봐봐.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x자리에다가 얼마나 대입한 거야? 2x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죠. 그럼 2x 더하기 1을 한번 대입해서 식을 쓸게요. 자, 그럼 2x 더하기 1을 대입을 해주면 a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근을 찾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얘가 빵을 찾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요 자식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녀석 자체가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긴 해요. 맞아요? 그치? 그러면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x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2x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거는 x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x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도 만약에 풀 때는 결국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을 가지고 바깥 범위냐 안쪽 범위냐를 풀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봐. 처음부터 fx의 2차 함계수가 양수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1차식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진 않겠죠. 그러니까 근을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을 구했을 때 얘는 작거나 같다를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진짜 이해는 한 번만 물어볼게. 있잖아.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잘 보세요.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응? 그러면은 저거랑 상관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fx가 0보다 크다? 얘 2차식이야? 자, 부동식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일단 첫 번째, fx의 계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쵸?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f-2x라는 거를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대요. 자, 이 생각을 할 거야. 마이너스 2x를 넣었다라고 해서 기존의 x자리에 이 창의 부호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는 않겠죠. 잘 생각해 봐봐. fx가 전개했을 때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f-2x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넣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음수는 제곱해봤자 양수니까 그냥 요 부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x에다가 다른 1차식을 넣는다고 해서 2차항 부호는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0보다 크다를 풀 때도 그냥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사이 범위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해석을 물어본 거니까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830번. 830이랑 832가 유형 6번이랑 7번인데 요거는 묶어서 그냥 같이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 요걸 한 거야.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바깥 범위하고 사이 범위로 풀어줄 수 있다를 한 거예요. 맞죠? 그쵸? 근데 모든 2차식이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방법이 그래프로 푸는 거였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겠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830번. 2차 부동식의 해가 오직 한 개.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생각합시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3x 더하기 2k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x값이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x값이 딱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얘가 무조건 x축이랑 접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위에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한 개야 아니면 엄청 많은 거야? 이건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 사이에 실수는 되게 많단 말이야.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으면 한 개야 빵 개야? 이거는 빵 개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한 개가 나왔다라는 건 무조건 접해야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 아, 요 그래프가 x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부호가 0이다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방정식 문제지 거의. 그럼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면 4k 얘가 0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k 제곱 플러스 6k에서 4k 빼면 2k 자 플러스 9는 0인데 그래서 k값 뭐 해달라고 했어 얘는? 아 k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다행이다. 자 k값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굳이 풀 필요 없고요. k값 합은 얼마예요? 근계수 써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자 2차 부동식이 얘가 이번에는 해를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A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래프적으로 생각하겠다 이 얘기야. 위로 블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x의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2x제곱 더하기 6x-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의 근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 요거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처음에 이거 할 때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판별식 씁시다. 절반의 제곱하면 9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2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큽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 정수 a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5잖아. 그럼 마이너스 4.5보다 큰 최소 정수 누구? 마이너스 4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830번에 판별식이 잘못된 거지. 판별식 잘못됐다고? 왜? B제곱 마이너스 4AC 4K가 아니라 마이너스 16K. 아, 그러네. 마이너스 16K네. 미안. 그러면 그러면 여기 6K가 아니라 마이너스 16K니까 마이너스 10K네. 그럼 인수분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근계수 쓰면 10 나오는 건 똑같아요. 됐죠? 계산 실수. 자, 유형 8번 별표. 자,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건데, 자, 모든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고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조건 두 개를 기억하면 되는 거. 첫 번째는 a의 부호. a가 누구야? 2차 함계수죠. 2차 함계수 부호를 먼저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별로 이렇게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외우지는 말고 그냥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든 간에 무조건 2차항의 부호하고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할 거야. 자, 834번 풀어봅시다. 얘는요,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가 아니라 8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x에 대해 성립.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 자, 일단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요. 그럼 해석을 좀 해보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위아래로 판단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거든요. 자, 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다야 아래에 있다야? 아래에 있다. 얘가 y는 0은 x축이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x의 범위가 뭐 했으면 좋겠다?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가 모든 실수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프가 무조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 보니까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아, 그럼 위로 블록해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2차항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판별식의 부호를 생각한다 했어요. 그치? 자, 그럼 위로 블록하더라도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위로 블록하더라도. 그럼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2번도 되고요.
3번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는 거고 얘도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거는 되잖아. 얘는 x축보다 그냥 아예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의 부호가 대답 잘해야 된다. 자, 얘는 판별식이 뭐예요? 0이죠. 얘는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방정식이 허근이다. 방정식이 허근이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답을 냅시다.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절반에 제곱하면 9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8이 있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좀 곱해. 이렇게 되죠. 얘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A 마이너스 9하고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요거 풀면은 바깥 범위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누굴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요. 저 그렇게 안 되는데요. 빨리 안 되면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 얘기하잖아. 안 되면은 적극적으로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면 훨씬 잘 보여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며. 그럼 노란색이랑 하얀색 만족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9? 9는 여기서 나온 거지. 알죠. 처음에 하늘색 글씨. 하늘색 글씨? 하늘색 글씨 이거 지워서 그렇잖아.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위로 블록은 해야 되는데 요거냐 요거냐를 했을 때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거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뭔 말이야. 얘가 판별식이 0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가 중근, 얘가 서로 다른 도화근이니까. 뭐라고? 네? 아니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840번. k-2x의 제곱 마이너스 2 k-2 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의 합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839번은 2차 부등식이라고 했지. 840번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럼 차이가 뭐야? 어떨 때는 부등식이라고 어떨 때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네? 그럼 839번은 A가 0이 아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840번은 지금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840번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냥 부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K가 2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표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 놈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부등식은 특히. 됐나요? 자, 그럼 K가 만약에 2예요. 그럼 K가 2이면은 일단은 여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지. 그럼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K는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K는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K는 나가리인 거야. K가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K가 2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2차 부등식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2차 부등식 해석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어요? 해를 갖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해를 갖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y는 k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x 범위가 있어라 없어라?
없어라라잖아.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아래 또는 만나는 x의 범위가 없다야. 그렇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 부등식 처음 할 때 했던 얘기가 뭐야?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함수의 상하관계로 해석하고 그 상하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풀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그냥 양수였을 때 기준으로 사입범위, 바깥범위 그냥 바로바로 풀자라고 한 거였고,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게 아닌 거는 나머지는 무조건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야. 자, 갑시다. 그럼 2차 함수인데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위로 블록하잖아?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은 x축보다 완전 아래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면 안 된다야. 그러니까 첫 번째, k-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이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뭐 안 만나냐, 이걸 보겠다는 거. 이렇게 그렸을 때랑 이렇게 그렸을 때랑 이렇게 그렸을 때 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에 있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 만나는 거 되죠?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대놓고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만나는 것도 하지 말라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x 범위가 아예 없어야 된다고요. 아래에 있는 범위 있잖아, 나가리. 만나고 있잖아, 접했으니까, 나가리. 그래프가 무조건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위에 떠 있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이 실근이야, 허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죠. 그러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지, 이렇게. 자, 다 했어, 얘들아. 끝났어. 자, 절반에 제곱하면은 k-2의 제곱 마이너스 4 k-2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줄 거예요. 전개한 바보. 자, k-1을 묶어요. 플러스 4. 왜? 아, 플러스 4야? 왜? 마이너스인데? 어? 뭐가? 항상 4 있는 거 같아요. 형상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k-2. 그러면 k-1을 묶으면은 k-2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여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k-6이 되거든요. 그러면 k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요? 2보다 크고요.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고? 5.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 3. 두 개 더해서 8.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기 117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진짜 제발 오늘 너네 엄청 지금 헤맸기 때문에 이거를 연휴 내내 펼치지도 않고, 설마. 그리고 토요일날 오기 직전에 금요일 새벽부터 해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날 보는 거거든요. 수요일날까지 연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좀비 상태로 와서 못하고 있으면 진짜 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해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볼 거니까 앞에도 좀 복습해. 알겠죠? 진짜 시험 못 보고 토요일날 계속 졸면은 월급으로 다 옮겨버릴 거야. 갑시다.